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다음 달 전국 42개 단지에서 37,457가구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 매수 심리 회복과 봄 성수기가 맞물려 청약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양재역 중심지구에 미래 사회 수요를 대비한 융복합 입체도시 시범 모델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 환승 교통시설과 공공문화 등 지상 주요 거점 시설 간 입체 개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서울 주요 상권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차근차근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입 등이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우리가 듣기 정말 기분 좋은 말들, 수만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까지 쭉 기분을 좋게 하는 말, 바로 이 말이 아닐까 합니다. 놀자라는 말인데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지금 아이들은 이렇게 노는지 잘 모르겠지만 친구가 집 앞에 찾아와서 누구야 놀자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 잠자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어서 뛰어나갔던 기억이 조금 있는데요. 이 놀자라는 말, 어릴 때와 지금 뭐하고 노는지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인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또 즐겁게 놀기 위해서 돈도 열심히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노실 수 있도록 또 부동산 투자로 돈 버는 방법은 저희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고민 내용 함께 전문가와 이야기 들어보고 또 해결책 마련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그때그때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제 정말 벚꽃이 서울에도 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활짝 핀 꽃들 보면서 기분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에는 언제쯤 이런 봄이 찾아올지 또 여러분의 깊은 고민은 이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는 제주도에 업무차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봄꽃이 너무 많이 피었는데 그중에 당연 눈에 띄는 건 왕벚꽃이었습니다. 저는 이 벚꽃이 일본이 원산지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진짜 알게 됐는데 이 벚꽃이 우리나라 제주도가 원산지이고 이게 세상에 퍼져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벚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왠지 자부심을 느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한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화들짝 놀란 꽃들이 많이 피고 있는데 우리 이 어려운 침체기,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화들짝 놀라는 그런 좋은 경기 활성화라는 소식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침체기라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 부동산, 내 집을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고민이 지금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벚꽃처럼 화들짝 놀라는 그런 상담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뭘 해도 기분 좋아지는 봄인 만큼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도 저희가 기분 좋아지게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를 좀 배워볼 수 있는 꼭꼭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 정부에서부터 우리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참 많이 개정이 되고 또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전세 사기 사건이 정말 크게 대두되면서 많은 분들이 전세 계약하기도 겁이 나요.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왜 이런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게 됐는지 과연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합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요즘 새롭게 이 사회에 진출하는 직장인들, 2030 세대들,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들, 알탕갈탕 돈 모아서 대출 받아서 전세 살려고 새로운 신혼의 꿈, 새로운 인생 시작을 하는데 이놈의 전세 사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전세 사기 왜 발생될까요? 이놈의 법이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 해결했으면 되는 건데 이거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 전세 사기 바꾸는 거, 그거 막아내는 거 어렵지 않은데 계속 방치해 놓은 거 이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전세 사기 제목 아주 쉽습니다. 전세 사기 조장하는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 개정해야 한다. 이 대항력 때문에 전세 사기 그리고 이 대항력이 진짜 문제가 있는데 쓰잘데기 없이 또 무슨 뭐 전세 보증 보험이니 막 이상한 걸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더 사기범들을 키운 그러한 사례가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 왕이라든가 뭐 역전세는 좀 날 수는 있는데 그걸 커버하는 그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이 범죄를 만든 게 이 대항력의 저기 준비의 미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대항력이 뭐냐면은요. 주택의 임차인 세입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권리가 뭐예요? 내 돈 지키는 거잖아요. 내 보증금, 내 전세 보증금 하나 지키려고 하는 건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하나는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하고요. 하나는 대항력을 취득을 합니다. 근데 전세권 등기 설정은 서민들한테 20-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대항력은 동사무소 가서 접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세권과 대항력은 내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동등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을 할 때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넣고 전세보증금 계약금을 넣고 잔금을 합니다. 그런데 잔금을 하는 날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집 주인이 갖고 있는 등기 권리증, 쉽게 말해서 집문서 등기 권리증이죠. 권리증을 가지고 법무사가 가지고 가서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합니다. 설정 비용을 들어가죠. 그런데 이 전세권을 가지고 요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집문서 등기 권리증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등기 권리증을 가져가는 순간부터 요 집주인들이 장난을 못 칩니다. 그런데 그 돈 몇 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서민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항력이라는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요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항력이 뭐냐? 대항력을 차라리 만들려면 아주 쉽게 누구나 알 수 있게 했는데 여기다가 빈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빈틈. 이걸 이용하니까 전세 사기범들이 날뛰고 있는 거죠. 빈틈이 뭐냐면요. 요건이라는 갖추게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일을 내 권리를 보호하고 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건 마찬가지죠. 전세권 설정도 등기 권리증을 가져가야 된다는 요건이 있으니까 집주인이 장난 못하도록 등기 권리증, 집문서를 가지고 법무사가 등기하고 나서 거기에다 전세권 설정하고 나서 누구나 여기 등기부 등본에 나는 이 집의 세입자요. 누구도 요 돈만큼은 내 보증을 못 건듭니다라고 이렇게 등기를 전세권을 설정해 놓기 때문에 누구나 보기 때문에 장난 안 칩니다. 은행도 돈 빌리려면 내가 앞에 전세권이 있으니까 후순위구나라고 명시를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공시법으로서 우리가 다뤄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 대항력이라는 건 동사무소만 알 수 있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세입자가 누가 들어있는지 이거 모르잖아요. 뭐 알 수가 있는데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날 하루만은. 그날이 문제가 되는 거죠. 대항력 요건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내고 잔금을 치릅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내가 사는 동안 점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거주라고 표현하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보통 보면은 대부분 자기 집 살면은 주민등록을 전입해 오지요.
중립해 옵니다. 그런데 이 계약금 잔금을 하고 이사를 왔고 주민등록 전입까지 했는데 요놈의 법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고치자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왜 안 고쳐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동사무소에 컴퓨터가 없습니까? 뭐 우리가 이 등록하는 날이 찍히질 않습니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주민등록을 전입을 하게 되면 왜 이걸 다음 날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죠? 이거 항상 우리가 보통은 각 그 집에다가 보면은 거의 전세 임대차 상황들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집 딱 열어보면 이 집 주소를 가지고 충분히 세입자 관리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 분 초 단위까지 관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다음 날 여행시로 효력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실시간 몇 분 몇 초까지를 가지고 효력 발생한다. 실시간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다음 날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기가 일어나요? 사기꾼들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잔금을 했어요. 잔금일이 그날이 다가왔어요. 그날은 보통 우리가 9시에서 저녁 6시 이사도 해야 되니까 저녁 6시 전에 잔금을 하죠. 대부분 오전에 합니다. 자, 오전에 잔금을 하고 이제 이사 키를 집주인한테 받아가 이사를 하죠. 그리고 이사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을 합니다. 전입을 할 때 대항력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꼭 다음 날 0시라고 명시를 해놔가지고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 다음 날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날 여기 은행 가서 돈을 빌립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근저당 설정을 당일날 해놓습니다. 당일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세입자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니까 그날 당일날 이 근저당 설정한 사람한테 후순위 밀리죠. 순위가. 만약에 이것을 다음에 돈을 빌리고 할 때 실시간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잔금을 하는 날 실시간으로 등기부 등본을 떼보잖아요. 그 떼보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니 법을 바꿔가지고 관리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여기 등기부 등본상에 돈 좀 싸게 해가지고 여기에 전입하는 날 우리가 보통 동사무소 전입을 하게 되면 전입하는 날 전산상으로 찍히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아주 쉬운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쉬운 걸 안 해가지고 전세 사기가 일어나서 온 나라가 시끄럽고 몇백억, 몇 천억 이런 식으로 돈을 날리는 일이 만들어낸 거죠. 이 사람들은요, 이 악질적인 사람들, 이 악질적인 집주인이잖아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고 그러는 건데 악질을 양산하는 제도가 문제였던 거예요. 이거 오늘 어제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터져가지고 하는 건데. 그리고 요즘 빌라 왕이라는 거 있죠. 그냥 우리가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면은 매매가의 전세 비율이 있습니다. 전세 비율이 있어가지고 시세가 예를 들어 3억이면 전세가율은 보통 50%에서 1억 5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고 갑자기 서민들에게 더 부담이 되는 거 뭐죠? 주택 보증 회사니 허근이 이런 데다가 전세 보증 보험을 끊게 합니다. 그런데 전세 보증을 하려면 무슨 감정가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 사기꾼들이 감정가를 짜고 치게 만들어서 그거 가져오면 여기 보증보험 끊어주는 애는 자기들은 자체적으로 검증도 않고 감정회사가 돈 줬다 해가지고 그냥 돈을 빌려줘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힘들죠. 결국은 이 보증보험도 제도가 좋은 건 아니에요. 시세를 좀 명확하게 보여주면 세입자들이 시세를 보면서 자기가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내가 이걸 받을 수 있까 하는데 이놈의 이 감정가가 높이 돼 있어가지고 시세가 3억인 거 알면서도 감정가를 3억 5천씩 써줬다라고 하는 감정하는 사람들을 양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지들끼리 가지고 여기 보증보험 끊어가면서 돈 많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없는 사람, 특히 2030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 돈 비용만 계속 이 비용 국가가 내주든지 국가가 내지도 않으면서 그냥 비용만 계속 해가지고 쓰잘데기 없이 허금한 돈을 그냥 앉아서 벌어가게 만들어놓은 이런 제도가 잘못된 거죠. 무조건 제도를 이용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들어가 살 집이 시세가 얼마이고 이 시세가 거품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면 감정가라는 제도로 가는 것보다 사람들이 시세를 알아서 시세가 3억인데 누가 3억 2천에 전세를 가겠습니까? 요거 허그가 만든 감정 뭐 이런 보증보험에서 감정가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누가 세상에 감정가대로 사는 세상일까요? 시세대로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경우에는 이 제도 대항력의 요건을 주민등록 전입해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제도를 빨리 고치기도 하고 매우 하기 쉬운 거거든요. 전산 다 잘 돼 있고 우리나라같이 컴퓨터가 발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세입자들이 내가 주민등록 전입한 것을 상대가 빨리 알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은행이 빨리 알 수 있게끔 해서 요 다음 채권이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는 것도 좋아요. 들어오면 후순위로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후순위에 들어온 은행들은 돈 이자 못 받았다고 절대 한꺼번에 무조건 경매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마치 이 모두가 짜고 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요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전세 사기 범람했습니다. 이 전세 사기는 묘한 게 말이죠. 참 진짜 이 영악하고 똑똑한 사기치는 것들이 아주 발달된 것 같아요. 이거 아마 하여간에 이거 이 유전적 기질이 있는 건데 저는 이 제도를 빨리 고쳐서 대항력을 실시간으로 갖게 하고 다음 세입자가 빨리 이 집이 내가 후순위구나 라는 것만 알고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순위가 늘 들 수 있도록 하고 빈틈을 빨리 메워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저런 사람들을 없애는 그러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만 완성이 되면 쓸데없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인이 전세 내가 내 돈 찾아오는 걸 이 집의 담보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고 해줘야 되는데 또 다른 법에 또 다른 제도에 의해서 보호받는 건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 지금 현재 우리 한눈으로 바로 볼 수 있고 국토부 가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임대차 3법에서 요즘 무조건 임대차도 거래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 신고를 해가지고 시세가 드러날 수 있게끔 보여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니까 그걸 잘 활용하셔서 더 이상 우리 없는 사람들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들 정말 피눈물 나지 않게 빨리 이 법이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요 꼭꼭 박사에서 다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나 이 전세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서민들 중에서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대표님께서 더 큰 목소리를 내신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대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런 공감대가 커지다 보면 정말 법을 만드시는 분들도 또 고치시는 분들도 이 의견을 좀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큰 기대감을 가지면서 더 이상의 전세 사기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저희도 늘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도 언제든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누구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나도 좀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부 시간 남은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과 또 고민 해결하는 시간 이어가 봐야겠죠. 바로 시청자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예, 지금 신혼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네. 예, 그 직장이 좀 이렇게 멀어가지고 둘 다, 예, 네. 예. 각자 어떤 지역에 신혼집을 구해야 될지,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네. 아들한테 이제 증여를 할까 싶은데 이제 네. 증여를 하는 게 좋을 건지 안 그러면은 새로운 지역에다가 신혼집을 마련하는 게 좋을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아드님 대신 연락을 좀 주신 건데 그럼 네네.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는 집을 증여하시면 어머님 거주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아, 저는 이제 새로 다른 데 입주할 집이 있어요. 하나 더 예, 예. 있으시고. 네네. 그러면 지금 어디 집을 증여 고민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예, 성북구 장이동에 지금 저희가 지금 실거주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네, 장이동에 주택에 거주하시는 걸까요? 아니, 아파트요. 어떤 아파트 거주하세요? 아, 예, 레미안 퍼스트 하이에 살고 있어요. 네, 레미안 퍼스트하이를 거주하고 계시는 집을 아드님께 증여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네네. 아드님과 또 새롭게 신부가 되실 분 새로운 아파트를 구하는 게 나은지 아드님과 또 예비 신부분의 직장이 어딘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아들은 신논현역에 있고요. 네, 예, 며느리 될 애는 예, 송도에 있어요. 성동구역, 아, 송도. 송도, 인천 송도에 네네네. 거리가 조금 멀어서 고민이 되시겠어요. 네, 직장이 네, 그래요. 신논현역 그리고 인천 예. 송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장위동의 레미안을 증여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곳에 아파트를 하나 더 매수하느냐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그래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지 대표님 고견을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차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네. 요즘 결혼식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요즘 결혼식 많이 늘었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천만 다행입니다. 그 아드님한테 네. 많이도 말고 네. 셋만 낳으시라고 하십시오. 아하하, 예. 그리고 돈은 버는 건 차 네. 대표한테 가라고 하십시오. 직장 생활한 것보다 더 훨씬 많이 네. 벌 네, 수 네. 있도록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 자녀분들이 결혼하게 되면 집 문제가 가장 고민이죠. 그렇더라고요. 젊은 집은 애들이 요즘요. 예, 집은요 가장 좋은 거 네. 첫 번째 친정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신부 쪽 네. 옆에서 친정하고 같이 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결혼하고 나면 네. 시어머니한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아이들이 또 출산하게 되면 네. 정말 이게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통이라고 하잖아요. 네. 생각지도 않냐 이렇게 많이 바쁘시잖아요.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좀 가까이 무서워서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지원군이 좀 있는 게 좋습니다. 네. 만약에 친정이 멀리 있다고 한다면 네. 유치원이라든가 아이들 조금 아가방이들 이렇게 보육시설이 잘 되는 그런 쪽이 좋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신부 옆에 신부 직장 옆에 있는 게 좋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정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네. 요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 조금 아이 출산 갖고 뭐 네. 육아휴직도 좀 이렇게 잘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인데 그 어느 정도 초창기에는 돈을 서로 벌어야 잘 살잖아요. 그렇죠. 예, 버는 동안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서 네. 둘 중에 신부든 신랑이든 월급 적게 받는 쪽을 빨리 그만두게 해야 됩니다. 아, 네. 제가 이렇게 네. 보면 예. 맞벌이 오래 한 사람들이 나이 60대 정년퇴직 할 때쯤이면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소비가 더 많이 생기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참 제가 보기에는요. 맞벌이들이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자녀 출산 이후에 보면 아이 키운다고 미안하니까 돈 더 쓰고 막상 월급보다 이것저것 아이로 인한 이모한테서 이렇게 돈 줘야 돼. 이모가 오시잖아요. 네. 그런 비용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소비가 많아서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맞벌이는 가급적이면 아이가 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정도 다닐 때 둘 중에 하나가 줘야 돼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제 바뀌어가지고요. 여자가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하우스 허즈번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아드님 보고 또 따님 보고 둘 중에 하나 그만두라고 하시면 돈 많이 벌고요. 네. 그만두고 육아하다가 심심하고 뭔가 배울 게 있다면 저한테 오면 제가 돈 버는 지혜를 많이 가르쳐 드릴 겁니다. 예, 그게 더 하겠습니다. 핵심이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자, 장애인 뉴타운 네. 지금 몇 년 보유하셨어요?
지금 이제 4년차 입주해서 지금 4년차 들어갔어요. 오케이. 그럼 비과세 요건 됐고요. 예, 예. 지금 갖고 계신 것 또 하나는 어디 갖고 계세요? 거기는 이제 둔촌 주공 갖고 있어요. 둔촌주공. 네, 네. 예. 둔촌주공은 몇 년 보유하셨어요? 2017년에 샀으니까 예, 계속 그때부터 한 6년 정도 보유하셨네요. 네, 네, 네. 그럼 지금 현재 둘 다 여기 이제 비과세는 다 지나가지고 네. 이제 일반 세율로 적용되네요. 양도세는. 아, 양도세는 아마 제가 일시적 이가구가 되어서 예, 네. 아마 이 장이동이 매매가 되면은 양도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둔촌주공 보유 기간이 6년이라면서요. 네네네. 근데 저기 살지는 않고 아직 입주를 안 했으니까 예예. 장이동을 이제 분양을 받은 거거든요. 예, 여기 분양 받았고 둔촌주공은 네. 이 아파트 입주권을 샀을 거 아니겠냐, 그죠? 아니 조합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이니까 입주권이잖아요. 아, 네네네 맞아요. 네. 예, 입주권 사더라도 일식 2주택자가 3년이니까 네. 네. 이건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장이가. 그래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되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요. 세무 상담을 예, 예. 다시 한번 받아보시고요. 예, 예, 둔촌주공이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사업시행가로 와가지고 장이 뉴타운 레미안을 대체 주택으로 사셨다고 해가지고 1년 이상 거주하셨으면 네, 네, 네. 장이 뉴타운 레미안이 대체 주택 비과세가 돼요. 아,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요게 대체 주택 비과세가 네. 자 둔촌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제가 요 조금 강의 형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최근에 법원 판결이 네. 사업 시행 인가일 그동안 네.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일 기준으로 네. 이 주택자인 경우에 네. 그동안 대체 주택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주택을 남겨놓고 기존 주택 하나를 팔고 네. 하나를 샀어요. 사업시행가 이후에. 예, 예. 그러면 얘는 대체 주택 조건이 됩니다. 아.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네. 6년 전에 샀으면 그때 당시에 사업시행 인가 기준이었어요? 관리처분 이후였어요? 관리처분 전에 샀어요. 관리처분 전에 샀어요? 네, 네. 네. 관리처분 전에 샀다고 한다면 네. 장이 뉴타운 대체 주택으로 비과세인 것 같습니다. 아, 요거 예, 예. 세무사님하고 다시 하세요. 요즘 작년 12월에 대체 주택이라는 해석을 네. 조세심판원에서 예. 다시 내놨어요. 아, 예. 그래서 그동안 저도 이제 아직도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그 이전에는 대체 주택을 팔고도 세금 양도세를 많이 내신 분들이 있으신데 과연 요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과연 과거에 돈을 냈던 사람들에게 소급 적용이 되는지 요것도 좀 현재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 대체 주택이 좀 조금 명확하게 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유권 해석, 유추 해석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대법원에서는 유추와 유권 해석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요 조세심판원에서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산 주택 가진 사람이 또 하나의 주택을 사서 대체주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를 작년 말에 만들어 놨으니까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일단은 법적으로 둔촌 주공 입주 준공 후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2년 이내였는데 3년 이내에만 팔면 장이 레미안은 비과세가 됩니다. 네네. 법은 그렇게 최근에 올 2월 28일자로가 바뀌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바뀌었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님은 혜택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장인뉴타운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졌어요, 네. 지금. 예. 장이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매각하기에는 좋지는 않고요. 네네. 증여하는 것은 저는 예. 좋다. 항상 증여는 네. 쌀 때 증여하는 게 좋죠. 그렇죠. 예. 네, 네, 네. 좋다. 그래서 저는 찬성을 드립니다.
네. 다만 예. 얘를 굳이 대체주택 비과세라고 한다면 그죠? 네. 가격이 아직 오르려면 둔촌주공이 아직도 입주하려면 좀 남았죠. 네, 2년 또 정도 남았어요. 예, 네. 입주하고도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라고 했죠. 네, 우리 네, 시청자님은 대체주택 비과세니까 지금은 하락을 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2025, 27년 사이에는 가격이 오르거든요. 네, 그러면 네, 요 준공후 3년 이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될 수 있죠. 네, 네. 저는 그래서 그냥 증여하지 않고 비과세로 매각을 하고 예. 자녀 아드님에게는 현금 증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이건 저의 의견이에요. 네, 예. 자, 그러면 왜 그렇죠? 이제 또 증여하려면 부담부 증여도 해야 되고 또 전세 내야 되고 또 증여세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렇죠. 굳이 네. 양도세 비과세 품목을 갖다가 증여하는 사례는 별로 없어요. 아, 예, 예. 차라리 현금을 빌려주거나 네. 현금을 증여해서 투자를 하나 해가지고 지금은 강남 3구하고 용산을 제외한 지역은 거주하지 않고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지방에서도 막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걸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자, 그러면 예. 일단은 사는데 우리 며느리님은 송도가 직장이고 네. 친정은 어디더래요? 친정은 예, 인천 쪽인 것 같아요. 인천 쪽.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아드님은 신논현 쪽이고. 네, 예. 자, 초기에는 그냥 네. 낡은 아파트, 재건축되는 아파트라든가 예. 빌라에 살아도 아무 문제 없죠. 예, 예. 예, 예, 아이가 그렇죠. 자녀가 네.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이런 데 살아도 되잖아요. 둘이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때는 사랑표 하나로만 살아도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런 때는 이게 송도 이 출퇴근에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예, 출산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 보고 부천 정도나 부천요? 송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동네 쪽으로 아. 가가지고 예, 예. 아니면 예. 친정 쪽이 어딘지 지금 인천이라고 하면 인천이 꽤 넓거든요. 네, 네. 거기에서 네. 월세나 임대로 살으라고 하십시오. 아.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면 예. 그동안 우리가 그 코로나나 뭐나 해가지고 결혼식 좀 별로 안 쫓아다녀가지고 네. 축의금을 별로 못 냈어요. 이번에 결혼한 사람 축의금 많이 받을 거래요. 네.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축의금 들어온 거 하고 그죠? 예. 그다음 우리 아드님 우리 부모님 결혼하니까 어느 정도 더 증여를 하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예. 금융 규제를 풀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네. 뭐 물론 2월 달에 뭐 통과한다 해도 못하고 막 무산돼 버렸는데 네. 부동산 규제가 좀 풀리면 네. 좀 예를 들어서 대출을 조금 풀리면 신용대출 같은 거 둘이 활용해가지고 좀 보태서 뭐 네. 아파트 뭐 조그만 거라도 예. 아니면 뭐 재개발 유망 지역이라도 사가지고 좀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요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서울에 좋은 지역에다가 아파트 될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 하나 사놓고 가격이 상승을 하잖아요. 네, 네. 적어도 인천 어딘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에 펜트하우스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좀 자부심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뭘 살려고 하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전세든 월세든 네. 하게 하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그 전세 혹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3억 이하가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요즘 이 대출 이자가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 청년 버팀목 대출하면 네. 한 70% 막 이렇게 그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데 1억이면 한 7천만 원까지 해주거든요. 네, 네. 2%의 대출 이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쪽에다는 최소의 이자와 보증금을 가지고 인천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 예, 예. 그다음에 예. 축의금 들어온 거 하고 현금 모은 거 양쪽 양가에서 모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서울에 땅 한 평이라도 좋으니까 네, 주택 특히 지금은 재개발 투자 시기니까 예, 예. 아파트가 한 7, 8년 후에 될 만한 모아타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저기 건대 입구에 가면 좋은 모아타운 예정지 이런 데 있거든요.
네네. 거기 건대 좋잖아요. 그 7호선 타고 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8년 정도 있다가 아파서 딱 들어서면 네. 한 6, 7억만 벌어도 네. 어느 누군가가 직장 그만둬도 애 보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맞아요. 잘 짰으면 좋겠어요. 먼저 네. 임대부터 살아라. 그다음 오늘은 이렇게 지혜로운 얘기를 엄마가 다 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다 못하죠. 못하죠? 예. 여기서 꼭 진짜 중요한 것은요. 네. 한 집안이 3대가 잘 살려면 네. 할머니가 훌륭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맞벌이 해가지고 뭐 전문직 변호사 열심히 해가지고 변호사 부부가 돈을 모아도 네. 맨날 투자도 안 하고 집도 없이 그냥 돈만 쓰고 다니면요 나중에 60대 때 가난하게 살거든요. 네. 외벌이를 하더라도 남편 직장 보내고 아이 자녀들 학교 보내고 나서 심심하게 앉아서 TV나 보고 이런 거보다 투자의 세계에 들어오면 남편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며느리를 좋은 할머니를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결혼식 끝나고 나면 돈 어느 정도 모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며느리하고 아드님하고 우리 시청자님하고 같이 상담 한번 받으셔가지고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아, 예. 상담 받고 좋은 투자처도 말씀드리고 여기 투자하면 언제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같이 오셔서 지혜로운 며느리 만들어서 아주 훌륭한 할머니까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 바람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하여간에 꼭 장유타운은 한번 그냥 계속 찾아뵙도록 사시고 하겠습니다. 증여하지 네.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직은 젊은 신혼부부기 때문에 조금은 몸이 힘들더라도 고생을 좀 하고 투자는 서울 쪽으로 다시 계획해봤으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아드님께 잘 전달해 주시고 또 그 다음 계획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아, 네, 제가 성수동 강정 건영에 거주하고 있는데, 네, 예, 앞으로 이게 지금 전망하고, 네. 이제 제 희망은 뭐냐면은, 이걸 팔고,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일단은 조금 꼬마 빌딩이나 그런 거에 아, 살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음, 미래를 좀 말씀 알겠습니다. 네, 성수동의 강변 건영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이거를 좀 매도하고 단독주택이나 꼬마 빌딩으로 좀 이주를 해보는 게 어떨지 혹시 실례지만 지금 은퇴를 하신 상황이실까요? 아, 은퇴는 안 했는데 지금 60대 초반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연 좋은 네네. 방법이 될지 한번 대표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강변 건영 외에 다른 또 부동산은 뭐가 있으세요? 청담동에 원룸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행당동. 월세가 나오고 있고. 예, 행당동이에요. 청담동, 강남구 청담동. 아, 청담동 월세. 네네. 예, 월세가 그 원룸이면 그래도 한 100만 원은 나오겠네요. 한 8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80만 원. 네. 청담동에 지금 월세 받는 게 재개발 예정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것은 없고요. 예, 신축으로 해가지고. 예, 아예 없고. 네네. 제가 보는 견해에 네. 제가 그 성수동 전략전경 1구역 갖고 있네요. 제가 지금 강변 건영. 그러니까 네네. 제가 그만큼 성수동을 많이 안다라는 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네네네. 제가 성수 전략점이 조합원이라고요. 아, 네. 그것도 못 알아들으세요. 여기 너무 잘 안다라는 표현이에요. 네. 건영 많이 올랐고 아주 좋습니다. 네. 건영은 더 앞으로 오를 것 같아요? 안 오를 것 같아요? 호재는 주위에 호재는 있는데. 예. 근데 나이가 기다려주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성수 전략정비 구역 1, 2, 3, 4 구역이 아파트가 다 되면
네. 여기가 학군 좋아지겠죠. 예. 가격 오르겠죠. 그거에 대한 영향이 네네. 강변 건영에 가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네. 예. 그런데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면 되는데 강변 건영은 재건축 없어요. 리모델링 대상이에요.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가격을 내가 내 돈 넣어서 가격을 올려야 되니까 많이 오른 폭은 없겠죠. 네. 우리 시청자님은요. 제가 네. 보는 견해에는 지금 몇 식구 사세요? 지금 세 식구 살고 있습니다. 세 식구요. 네. 제가 거꾸로 물을게. 돈을 좀 많이 벌래요? 아니면 편안한 주거로 계속 유지하실래요? 이제 좀 편안하게 주거를 하고 싶긴 한데 돈 앞으로도 아직은 나이가 있으니까 예. 조금은 투자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예. 말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자는 거잖아요. 주거 및 그죠? 편안. 네. 자, 네. 편안만 하시려면 건영에 그냥 사세요. 아, 예. 돈을 벌려면 매각을 하시고 제가 네. 보는 여기 용비구 넘어가면 여기 네. 재건축 예상지 있거든요. 예. 거기로 가세요. 원래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가는 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돈을 갈라서 건영을 매각을 해서 돈을 벌 지역으로 나누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 명의로 사야 되고 또 네. 하나는 자녀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33살, 31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3, 31. 지금 네. 현재 자녀분들은 몇 주택자세요? 1주택자로 있어요. 다 둘 다 1주택자세요? 네네. 그러면 여기 자녀 갖고 있는 1주택이 어디에 있으세요? 지금 큰애는 성수역 아이파크에 하나 가지고 있고요. 예. 작은 애는 저 연신내 공동주택 재개발 쪽에 하나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은 그동안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사람의 표준으로서 마음 편안하게 오셔서 이제 그냥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희망은 그 노후에 즐겁게 살 수 있는 어떤 꼬마 빌딩 같은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꼬마 건물은 네. 건영 팔아서는 안 되고 추가적 현금 네. 얼마 정도 있으세요? 현금보다도 이제 그 청담동 원룸을 팔고 그렇게 해서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네. 편안한 삶을 유지한다고 하셨으니까 건영을 매각을 하고요. 아니 건영은 네. 보유해서 사시고요. 네. 좋잖아요. 서울숲의 한강에 좋잖아요. 예, 그냥 예. 사시고 아직은 돈을 벌고 계시니까 청담동 원룸은 이제 가격은 안 오를 거예요. 월세만 80만 원 나오는 거거든요. 1년에 960만 원, 10년 해봐야 9,6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 차라리 얘를 매각을 해서 용산이나 네. 아니면 마포 이런 데다 재개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해서 3년만 배우고 다시 은퇴할 때 오시면은요. 그때 예. 제가 더 좋은 설계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청담동 월세 수요 있고 청담동은 돈도 별로 안 되는데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많거든요. 별로 네, 안 네. 올라요. 그러니까 청담동 매각하시고 그걸 가지고 반포 1동이나 청파동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월세보다 몇 배가 아니라 한 4-5배 이상 많이 오를 수 있는 쪽으로 갈아타셔서 부동산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매각하시고 나서 저에게.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주 편안하니까 서둘 거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은 인생이 완성돼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거주하시는 집은 우선 그대로 보유 의견 드렸고 오히려 청담동에 투자 물건을 다른 곳으로 갈아타자 조언 드렸으니까 빠르게 한번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 그 왕십리역에 네. 현금 10억
좀 이상 투자해서 네. 좀 작은 평수 25평 좌우 좀 아파트를 좀 사고 싶은데요. 네.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알겠습니다. 문의드렸습니다. 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실제로 내가 거주할 집을 왕십리 근처에 좀 사고 싶다. 현금 10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대표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왕십리역 지금 주변 아파트 지금 살 시기입니다. 이제 바닥 치고 아직 2, 3년 있으면 많이 오를 텐데 예. 실거주용이신 것 같아요. 네네. 당장 입주까지 하셔야 되나요? 아니 입주가 좀 4, 5년 늦춰도 되나요? 좀 늦춰도 돼요. 그러면 네. 아파트로 가려고 하지 말고 네. 여기보다 돈 좀 많이 벌 수 있는 네. 신당 8구역으로 가세요. 신당 8구역. 아. 혹 여기 청구역 아시죠? 네네네. 네. 청구역 여기 보면 몇 번 출구인지 모르겠는데 3번 출구 쪽이네요. 3번 출구요. 예, 3번 출구에 청구초등학교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보면 청구 이편한 세상 아파트, 네. 신당 삼성, 신당 프로지오 여기 요 네. 주변 이렇게 보면은 신당 8구역이라고 있거든요. 네. 아마 여기가 건축사 시공사가 변경권이 있어가지고 약간 늦어졌거든요. 이거 네. 굉장히 비싼 지역이고 4, 5년 늦어도 한 6년 이내에 얘가 입주가 가능해요. 아. 역은 지하철 6호선에 그다음 이렇게 그 5호선이 있고요. 요 네. 6호선이 용산공원, 네. 이태원, 네. 그죠? 그 용산으로 가는 건데 앞으로 용산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요 6호선이 용산의 후광호가를 일으켜가지고 여기까지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아. 기왕이면 새 네. 집 사는 게 좋잖아요. 새 아파트. 네, 맞아요. 그렇죠? 왕십리는 이제 뭐 나름대로 아파트들 좀 있긴 하고 새로 든 거 있지만 이미 네. 올라 있는 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는 4, 5년 후에 새로 입주할 아파트니까 학교도 있고 역도 2개 있고 왕십리 못지 않는 좋은 지역이 될 걸로 확실시 되거든요. 아. 그래서 새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과 이 지역 프리미엄이 같이 상승할 걸로 보여져서 오히려 당장 입주할 거라면 왕십리 오케이. 근데 25평 가는 것보다 내가 10억 있다면 나는 신당 8구역에 34평형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걸로 그쪽으로 가서 4, 5년 후에 돈도 많이 벌고 더 넓은 집에서 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아, 네. 한번 가보세요. 네. 신당 8구역 가보고 가면 막 너무 지저분하니까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상상력을 가지세요. 상상력. 네. 여기 여기에서 마음이 힘들면 청구 이편한 세상 가셔서 이렇게 둘러보세요. 이보다 더 좋은 아파트 나오는구나 하면은 마음이 부담이 없어집니다. 아, 네. 아주 좋은 지역이니까 그러면 꼭 그쪽은 지금 현재 아파트를 사라는 건가요? 여기 신당 8구역에 34아파트 34평형 입주권을 사라는 거예요. 아, 네, 네, 네.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적투하세요. 네, 지금 당장 왕십리에 거주할 이유가 없다면 한 몇 년 기다려도 괜찮다면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안 알려드렸으니까 조금 더 넓은 평수 거주하실 수 있는 이 신당 8구역도 한번 둘러보시고 현명한 투자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편에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게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2부도 다시 한번 차인원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살피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